우즈베키스탄 공사장에서 한국 도시락이 난리난 놀라운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만 볼코프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건설 엔지니어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교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고생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현지 음식 때문에 매일같이 배가 아팠거든요. 기름진 플로프며 양고기 요리들이 제 위장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현장 의무실에서 소화제를 받아 먹어봐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러시아 통조림도 금세 떨어졌고 현지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갔는데 이미 음식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속은 쓰리고 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동료 최태원 씨가 저를 보더니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 음식이라 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원 씨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작은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빨간 국물에 하얀 쌀밥, 그리고 노란색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매운맛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었거든요. 국물 맛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신맛과 매운맛, 그리고 뭔가 발효된 듯한 깊은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속이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원 씨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김치찌개라고 하시더군요. 김치라는 것은 배추를 절여서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찬이 아니라 이렇게 끓여서 먹기도 한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속 쓰림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나서 또 배가 아파서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었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혹시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빨간 국물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매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말이죠. 뭔가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태원 씨에게 다시 한번 먹어볼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먹어본 김치찌개는 첫 번째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김치 자체의 맛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신맛과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먹던 어떤 음식도 이런 효과는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성격 탓에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김치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과대학을 나온 터라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유산균이 수억 마리나 들어있다는 내용,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내용,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 소금의 농도까지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정밀한 화학 실험 같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김치의 역사였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왔다는 거예요.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김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라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치야말로 정말 효율적인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음식으로 비타민도 섭취하고 유산균도 섭취하고 소화도 도와주고 심지어 맛까지 좋으니까요. 태원 씨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물어봤는데 의외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더군요. 어머니가 해주던 걸 대충 따라서 만든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분량이나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들을 여러 개 출력해서 비교해 봤더니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했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서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의 양념을 버무려서 발효시키는 거였죠. 주말에 시간을 내서 타슈켄트 시내의 큰 시장에 가봤습니다. 현지 상인들에게 배추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행히 중국산 배추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고춧가루는 현지 것을 써보기로 했고 마늘과 생강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었습니다. 김치용으로는 굵은 소금이 좋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파는 소금은 대부분 고운 소금이었거든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겨우 바다 소금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레시피대로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4시간 정도 절인 후에 물로 헹구고 양념을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틀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킨 후에 맛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태원 씨가 가져온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아니면 고춧가루 맛만 나거나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봤습니다. 소금의 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발효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고춧가루의 양을 조절해보기도 했죠. 매번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맛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치 만들기에 고전하던 중에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사던 중국계 상인 파리드 씨와 친해졌는데 그의 딸 자밀라가 제 김치 만들기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자밀라는 20살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만든다고 하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자밀라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김치를 담글 때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시피만 따라하려고 했지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이나 정성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밀라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어머니가 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만드는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함께 전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드 씨도 거들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라고 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화장품, 음식까지 한국 것이면 뭐든지 좋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더구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김치도 그런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밀라가 제 김치를 맛보더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발효가 덜 된 것 같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도 양배추를 절여서 만드는 전통 절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파리드 씨의 집에서 양배추 절임을 맛봐보니 김치와는 다르지만 발효의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김치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밀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했어요.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김치도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태원 씨가 저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준 것도 그런 한국 문화의 연장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마음 말이에요. 점점 김치라는 음식이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치 만들기에 도전할 때는 마음가짐을 바꿔보았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어 보려고 했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든 김치는 이전보다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먹을 만한 김치를 만들어낸 지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부 아지즈가 제가 점심으로 가져온 김치를 보고 호기심을 보인 거예요. 아지즈는 평소에도 친근하게 지내던 동료였는데 제가 빨간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한 입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라면서 매운데도 자꾸 먹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지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며칠째 아팠던 배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까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김치를 먹고 난 후 신기하게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경험이었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지즈도 신기해하면서 김치를 더 먹어볼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아지즈가 자기 아내 굴라라에게도 김치를 맛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굴라라는 전통 음식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조금 싸서 보내주었습니다. 이틀 후 굴라라가 직접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먹어보고 정말 놀랐다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굴라라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는데 김치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굴라라가 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김치를 먹고 나서 며칠째 속이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변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굴라라의 관찰력이었습니다. 김치를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이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특히 발효된 맛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발효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굴라라는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양배추를 절이는 음식이 있지만 김치만큼 복합적인 맛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맛의 조화가 정말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굴라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 김치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서로의 음식 문화를 교환해보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굴라라 같은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면 김치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굴라라의 집에서 요리 교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굴라라는 플로프나 만티 같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김치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굴라라가 김치의 건강 효과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지, 왜 변비가 좋아지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굴라라와의 요리 교환이 계속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발효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놀라웠어요. 우즈베키스탄에도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굴라라가 제 김치를 먹어보더니 정말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발효가 조금 덜 된 것 같다면서 소금의 양과 발효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도 양배추를 절여 만드는 전통 절임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절임의 기본 원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했어요. 다만 한국의 김치는 단순한 절임을 넘어서서 정말 과학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게 다르다는 거였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유익한 유산균만 번식하게 도와준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굴라라의 조언대로 김치를 다시 만들어 보니 맛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소금의 농도를 조금 높이고 발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더니 태원 씨가 만든 그 맛에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굴나라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던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나라가 이웃들에게도 김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빨간 음식을 경계했지만 한번 맛을 보면 신기해하면서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비굴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인데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다는 거였어요. 비비굴 할머니는 굴나라를 통해 저에게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런 좋은 음식을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요. 동시에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어요. 굴나라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굴나라의 관찰력이었습니다. 김치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굴나라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물론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그 제안에 동감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굴나라와 함께 좀 더 체계적으로 김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굴나라의 부엌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요리 도구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든 김치라면 더 안전하고 맛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굴나라와 함께 만든 김치의 품질이 확실히 좋아지자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즈를 통해 몇 명만 맛을 봤는데 점점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인데 김치만큼은 예외였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며칠 후부터는 오히려 찾더라고요. 이반이라는 동료는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만성 소화불량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라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알렉세이는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었는데 김치를 먹은 후로는 감기 기운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현장의 나이 많은 인부들이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김치의 효과를 가장 많이 봤어요. 특히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장 의사 우마로프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소화불량으로 오는 환자가 줄었다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마로프 선생님은 의학적 관점에서 김치의 효능을 설명해 주셨어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이 일상적으로 섭취된다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굴나라와 상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김치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재료비 정도만 받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도 가져다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굴나라와 함께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외부 음식을 반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난감해했어요. 규정상으로는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부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무작정 맡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현장 내에서의 김치 배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부들이 더 아쉬워했어요. 김치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섭섭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지즈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장 밖에서 만나서 김치를 나눠주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만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지즈의 집 근처에서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굴라라도 동의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알렸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왔는데 두 번째부터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장 밖에서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료 조달이 어려워진 거예요. 배추며 고춧가루며 모든 재료를 대량으로 구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굴라라와 상의한 결과 재료비와 인건비를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었어요. 다행히 사람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지즈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예 작은 트럭을 구해서 이동 판매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고정된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소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어요. 장사 경험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굴라라가 용기를 내자고 했습니다. 김치가 정말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봤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아지즈의 친구가 작은 트럭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냉장 시설은 없었지만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상차림으로 김치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동 판매 날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건 우마로프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치의 건강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셔서 직접 맛보러 오신 거였어요. 김치찌개를 드시고 나서 정말 만족해 하시면서 이런 음식이 널리 퍼지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김치를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김치를 먹어본 후 다시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가족이 함께 온 경우였어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김치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먹여보고 싶다고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김치를 맛보더니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빨간 색깔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한 입 맛보고 나서는 맛있다면서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김치 한 그릇 한 그릇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이렇게 직접 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정리를 하면서 굴라라와 아지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치를 맛봤고 대부분 만족해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동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명 정도만 찾아왔는데 지금은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치를 사러 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이상한 빨간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 음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의사들까지 환자들에게 김치를 권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우마로프 선생님은 김치의 효능에 대해 동료 의사들에게도 소개했다고 해요.
장내 환경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서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비굴 할머니는 지금도 단골 고객이세요. 김치 덕분에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서 주변 할머니들에게도 계속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굴라라는 이제 김치 만들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개량하기도 했고 계절별로 다른 채소를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아지즈는 완전히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트럭 운전부터 재료 조달, 고객 응대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과 김치를 함께 파는 메뉴도 개발했어요. 현장 동료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이반은 20년 넘게 앓던 소화불량이 완전히 나았다고 해요. 알렉세이는 감기를 거의 안 걸리게 되었고요.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이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김치를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게 된 거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제 계약은 다음 달에 끝나는데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서 김치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이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어제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과학적인 발효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완벽한 건강 음식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음식에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기분입니다. 김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일이 정말 보람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소개해서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타슈켄트 시내에 작은 식당도 열 계획이에요.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음식들도 소개하고 싶거든요. 굴나라와 아지즈도 함께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